미리 미래를 본 사람이 살짝 흘려주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빛이 반짝하는 것 같은. 지금이 네. 변곡점이거든요. 이제는 선발이 아니라 각자가 본인의 어떤 업을 선언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재밌는데 네. 돈이 안 되는 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AI 사이가 동료가 되는 시대가 됐고. 네,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죠. 저의 소망은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이분은 만나는 분들에게 글과 말을 통해서 그야말로 큼직한 창 하나씩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분이 아닐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분에게 무슨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고요. 혹시 이분은 AI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모시겠습니다. 성기령 작가님이십니다. 네.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출세했네요. 네. 파이아키에 나오고.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송기령 작가님은 이제 워낙 그 활동도 뭐 광범위하시고, 또 사실은 저는 이제 글을 통해서 혹은 또 이제 말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배우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내셨던 이 3권짜리 이 책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제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이 3번째 책까지 완성하셔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오늘 2번째로 뵙는 것 같고요. 맞아요. 뵈는 거는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강연으로 굉장히 많아서 이제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데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아, 그러셨어요? 네. 많이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또 쓰셨던 글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분이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 지적으로 완벽해 보이셔서 약간 인간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시시한 질문 몇 개 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작가님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칭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호칭 같은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제 큰 회사의 어떤 부사장도 하셨었고요. 작은 기업에. 네.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기업이었었죠. 거기다가 이제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인문학자이시기도 하고 빅데이터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의 부회장 네. 지금도 네 감투도 엄청나게 멋진 거 쓰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마인드 마이닝이라는 또 멋진 말을 쓰고 계십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이 하는 일이나 칭호에 관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기분 좋으세요? 작가요. 역시 그렇군요. 자기 완결성이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예전엔 뭐 펜 하나, 지금은 워드 프로세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누가 내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했는데 독자가 계시면 네. 이렇게 수용되는 직업이라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좀 쓴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생겨서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런 작가님이 아니실까. 작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창의적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사석에서 배워도 사실 사석에서 뵌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석에서 약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술을 마셔도 이분은 계속 빅데이터 얘기하시고 AI 얘기하시고 경량 문명 얘기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신지. 이게 참 어느 순간인가 네. 얘기를 하다가 막 네. 컴퓨터를 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럴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셨던 질문들의 예제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좀 보여주면.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처음 뵀을 때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분장실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좀 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평상시에 많이 배우던 분이라서 여쭤봤더니 바로 컴퓨터 꺼내서 들려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농담이 뭐였냐면 네. 나중에 증강현실이 되면 네. 얘기할 때 말풍선 뜰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전에 홀로그램으로 나왔던 SF 영화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타트rek처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 네. 글래스 같이 나오니까 네. 실제로 벌어지게 된 일인 것 같아요. 장점은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고요. 네. 단점은 예전에 그 전기수처럼 말 잘하는 그런 역량은 좀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죠. 네.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전기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친구들 만나면 어떤가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한가한 대화들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친구도 잘 안 만납니다. 일만 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막 그냥 잠도 한 6시간 주무실 것 같고 딱 시간 통제해 가면서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도반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워낙 다채로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채찍질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부족한 거 좀 더 찾아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 만나면 많이 영감을 얻으니까 네. 그런 분들 만나다 보니 친구들과의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성장하면 네.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 관계보다는 더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 용어들도 이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반이란 말 쓰시네요. 오해 때문에 생긴 말이었어요.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을 모을까 하다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모았어요. 이유는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 보통 기업에서 온보딩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환영해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문화도 알려 드려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걸 누가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좀 연배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했었고 네. 그때는 뭐였냐면 제가 좀 알려드려야지였어요. 제가 첫날부터 알려드리기는커녕 제가 계속해서 배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마다 네. 제가 모르던 내용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시대와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어.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눈치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눈치 좀 차리고 눈치 있게 행동하고 상대편이 말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그만큼의 센스를 가지자 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스승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반이라고 도반.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끌어낸 거라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출발이었어요. 네. 진짜 어디 가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우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 무슨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뭐 3인 행위면 필요하사고 딱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핍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 전공을 전산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계속 그걸 전공하다 보니까 인문적인 수혜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사람들이 남긴 글, 그림 그런 걸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남긴 연유를 알고 싶었고 네. 그래서 어깨너머로 많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가르침 얻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뭘 하게 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핍이 계속 많은 분들을 찾게 했고 다행히도 내치지 않고 가르쳐 주신 분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나마 조금씩 쌓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지적으로나 네. 아니면 무슨 취미나 이런 영역으로 네. 누구한테 뭘 배워보신 기억 혹시 있으세요? 어제요. 어제요. 제가 남도에 가서 씻긴굿을 보고 왔어요. 어제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였고요. 네. 네, 1박 2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남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전라도. 네, 전라도에. 근데 거기서 일단 국립국악단에서 진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뵙고 감동을 많이 느꼈고 네. 재밌는 거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지역에서 전수받는 분들을 만나 뵌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본인 설명하실 때 네. 제가 지금 농협에 다니는데 농협? 네. 농협 네. 지점장님이신데 네. 밤에 전수 받으신다고. 이야. 옆에 계신 분은 미용실 원장님인데 네. 또 전수 받으신다고. 또 옆에 있던 분은 다 동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전통 문화도 계속 수련하시고 그다음에 본업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진짜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우리 것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많이 감동을 느꼈어요. 네. 예전에는 뭐였냐 하면 전공해야 되고 그쵸. 엘리트로 계속해서 교육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수제자, 그다음에 전수자 도제시고, 이렇게 좀 사수, 정해져 있는. 부사수. 네, 그렇죠. 네.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생업하시다가 밤에 오셔가지고 같이 꽹과리 북치시고 심지어 전국대회 나가신대요. 막 상 받아 오시고 이러니까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진짜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시대의 이번 책이 한 그 챕터에서 다룰 만한 그런 에피소드. 어제 썼어요. 절대 놓치지 않으시죠? 네, 올라오면서 작가들은? 네. 그 기차 안에서 한 5,000자 정도 썼거든요. 다음 책에 있군요. 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걸 쓰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실은 반은 그런데요. 네. 거꾸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너무 몰입하지 말고 때로는 좀 이렇게 책상 밖으로 나와라라고 네. 이렇게 독려해 주세요. 네. 그래서 2박 2일 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온 거죠. 송기령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보아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사례로 다 사실 동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좀 죄송하지만 그렇죠. 아니요, 너무 그러실 것 같아서 고도로 통합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뭘 해야 되냐 하면 제가 공부하는 거를 어쨌든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네. 이제 그야말로 저희 쪽에 좀 그런 용어로는 험하게 브리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혹은 우리의 산업에서의 어떤 소유자의 네. 니즈에 맞춰가지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 생각을 좀 이해한 다음에 원하는 걸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 일을 이제 마인드마이닝으로 정의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 직업을 이제 취미를 직업화 시켜낸 거죠.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용어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보아내는 과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적의 용어를 선택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통찰력일 텐데 송기령 작가님 뵐 때마다 그쪽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존하려고 네. 필사적으로 노력한 건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작가들이 늘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억울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작가분들께 미리 제가 좀 들었으면 네. 빨리 갔을 텐데 네. 그걸 못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 이게 이렇게 오해한 게 이 정도세요? 좌충우돌 하다가 저 오래 걸렸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작가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그래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가들도 그렇고 뭐 시인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책 제목을 정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게 이제 시대의 보가 모두 3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3권마다 범상치 않은 용어가 제목이고 그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사실상 그 책을 관통하는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그 말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책은 핵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네. 두 번째는 호명사회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의 책은 이제 경랑문명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88만 원 세대 같은 말, 네. 우석구 서인님.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제목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한국의 그 젊은 층에 대한 그런 노동 환경이라는 것을 88만 원 세대로 명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로 딱 그거 세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순간 엄청난 호기심부터 본인이 보는 것을 완전히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어떤 큰 길을 깔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 개의 말들을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 좀 감탄스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시나요? 일단 네. 제목이 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스포일러인데 네. 궁금증을 드려야 되고요. 네. 열려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낯선 익숙함을 줘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네. 많이 나열식의 제목이었어요. 처음에 책이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였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이 배웠죠. 그 네. 제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 다음에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고요. 맞아요. 예.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책도 예.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냥 하지 말라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쓰다가 네. 그것도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보다 조어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체의 사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단어이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추론하는 게 직업이니까 책을 다 쓴 다음에 제목을 정했어요. 네. 세 번 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책에는 나오는 말이지만 네. 네. 그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네. 현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름 지어 줄까의 맞습니다.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책을 쓸 때는 그냥 현상을 쭉 나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써놓은 글을 보고 제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접신하는 것처럼 단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군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때도 네. 좀 섣부른 제목일 수 있으니까 네. 도반분들에게 여쭤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 이제 가차 없이 채찍질을 아니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길래 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분 오셨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시대에 맞는 내용인지 그다음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의 층위가 있는데 어디까지 포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 그 제목을 정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책은 좀 일찍 나왔어요. 통상은 이제 앞에 있는 핵개인도 그렇고 네. 호명사에도 네. 마지막 편집 끝날 때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편집 끝나기 3개월 전쯤에 바로 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지금의 AI는 명확해요. 그래서 결국 문명까지는 안 갈 수 없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좀 일찍 정했던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어요. 네. 경량문명을 설명하면 사실상 이제 이 책의 전체를 설명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이 책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계시죠? 네, 일단 경량문명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예전의 문명이 굉장히 끈끈하고 중첩되어 있던 형태였다면 이제는 진강된 개인이 조직과의 관계를 좀 이완시켜서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문명이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구나. 그다음에 민첩하구나. 그래서 경량문명이라는 단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똑같이 하시겠지만 구글에 넣어봤는데 없길래 네네네.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놀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용하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말이 없는 말도 아니고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말이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안 들 거고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면 사실은 지적인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덜 자극되잖아요. 네. 근데 경량 문명이라는 말 들으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핵게임도 알 것도 같잖아요. 호명사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대로 하려면 책을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독자를 존중하는 거죠. 충분히 네. 그만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느끼고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라고 좀 겸허하게 다가가는 방식이 네. 확실히 많은 호응을 얻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어떤 문장들을 보면 심지어는 이번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예언자 같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어떠어떠한 무엇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의 문장 많이 쓰세요. 네.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선득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뭔가 미리 미래를 본 사람이 살짝 흘려주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빛이 번쩍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네. 먼저 보신 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분들을 바라볼 때 좀 경외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 저분은 너무 특이해 라든지 저분의 삶이라는 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네. 범상치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워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미래를 이미 사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특히 사회 변화가 있는데 네. 그 변화를 유추하고 적응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미리 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될 거야. 마치 예전에 뭐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나 네. 그런 분들처럼. 네. 그래서 그분들의 용기 있는 먼저 갔던 일들을 좀 저희가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존중하거나 혹은 그만큼 많이 호응했던 작업들이 핵개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많은 저한테 이메일 주셨던 분들이 네.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방법이 너무나 독특해서 네.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질타 얻기도 했는데 아, 내가 틀린 게 아니군요. 라는 혼자가 얘기를 하신 아니었구나.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가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위로 같은 거였고 지금은 우리 사회가 동시에 심지어 전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쓴 책이라 네. 경연문명은 좀 조직 얘기이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합니다. 네, 시대의보이기도 하고. 네. 영화 전우치 같은 영화 보면 거기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전우치가 이제 몰랐던 걸 나중에 직접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걸 깨달으면서 스승님은 여기까지 보셨구나 이런 대사를 할 때 있어요. 그렇죠. 매화가 흩날릴 때. 딱 그런 느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키워드로 이제 그것을 요약하시는 능력도 훌륭하시지만 문장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줄칠 만한 데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사실 이게 제 책인데요. 줄 친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너무 많이 줄을 쳐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AI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허덕허덕 하면서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좀 막 보려고 하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어떤 설명 방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것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걸 일단 나눠주셨고요. 네.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이것을 이제 병렬지능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직렬지능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 감탄한 것은 여기까지도 감탄했지만 병렬지능을 예를 들면서 경공술에 비유하셨고요. 네. 직렬지능은 이제 축지법에 비유했어요. 네. 경공술을 잘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고 이 축지법을 잘하려면 돌을 깨우쳐야 된다는데 네. 그것만 듣는 순간 AI에서 뭔가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송기령 작가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심상이 먼저고 네. 설명이 두 번째예요. 근데 제가 떠올렸던 건 뭐였냐면 병렬지능은 와우정릉의 한 장면이었어요. 아, 가볍게 몸을 날려서 허공을 걷는 것처럼 굉장히 멋진 일을 쉽게 해내는 상황, 그런 걸 떠올렸죠. 결국 작은 친구들이 함께 일을 해줄 수 있는 모습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움파룸파로. 그래서 찰리와 작은 초콜릿 공장. 친구들이 열심히 막 노를 젓고 있잖아요. 네. 힘을 더해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였고요. 네. 두 번째 굉장한 수준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들은 네. 뭘 떠올렸냐면 전우치였어요. 전우치에서 두번 나오네. 훅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런 다가옴은 좀 유머러스하고 우리한테는 많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걸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연 자료에 네. 움파룸파하고 전우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에도 움파룸파 전우치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네. 그 내용이 결국 심상을 언어화시키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약간의 메타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쓰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해서 이미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설명하는 스타일로 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굉장히 쉬운데 어렸을 때 좀 무협지점 보신 거잖아요. 엄청 좋아했죠. 영웅문은 김용책 이런 거. 네, 영웅문은 네. 고등학교 때 보다가 대학 못 갈 뻔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재수했어요. 네. 네. 비달그 삽 안 되는구나.
비다사 에이 비다 샵 샵 됐다 비다이렉트 샵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려는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이 책이 어떤 깊숙한 부분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 같은 네.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런 통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량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생산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흔히 원래 바둑 용어지만 대마불사라는 말을 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단 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어디 그냥 굉장히 뭐 현대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이러면 정말 인생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경량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지금이 네. 변곡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 네. 얘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주시거든요. 오늘도 네. 세미나가 있었어요. 오후에. 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글쎄 참 큰일인데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의 분들 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태어나기를 AI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굳이 설명하자면 어른데 물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다. 네. 우린 지금 육상 포유류인데 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애들 걱정 말고 우리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기존에 믿었던 믿음이 너무 많은 층위에서 동시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해야 될 건지를. 그래서 지금은 관성을 멈추는 일을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큰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호명사에도 그런 문장 쓰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제 위기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슬픈 문장이었죠. 그거 쓴 네. 다음에 많이 혼났어요. 왜요? 네. 그 문장이 이제 리드 메시지였는데 네. 저희 도안들이랑 점심 먹다 나온 말이었어요. 밥을 먹고 걸어오다가 네. 문득 생각이 된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봤더니 내가 몇 년간 쌓아온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고과, 네. 그다음에 수많은 직급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어느 순간에인가 부정당하는 느낌인 게 네. 요즘 부자님들이 순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걸 부정당하는 순간부터 물론 부정은 다 당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회한과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막 커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옮겨가지고 네. 리드 메시지를 쓴 거죠. 이 경량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초반 부분에부터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핵개인에 관한 그 책 자체도 이제 나온 게 2023년이고 그렇죠. 2023년 하면 사실 이제 챗 GPT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경우.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챗 GPT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직원 수가 770명이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주가 총액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을 건드리고 그렇죠.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쇼킹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책을 워낙은 9월 말에 내다가 네. 2주를 당겼어요. 근데 그 당긴 이유가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이 포인트 때문이었어요. 뭐였냐면 연유를 따져보니 인당 시가총액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인당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들한테도 그걸 요구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CFO 입장에서 초이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매출을 올리거나 두 번째가 인원을 줄이거나. 네. 근데 CFO는 매출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CBO라고 네.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임원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CFO는 주가를 관리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 볼게요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대량 고용이 예전 같지 않게 네.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는 효율화로 흐르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데 전체의 고용의 구조는 바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라서 네. 빨리 해야겠네 싶어가지고 2주를 당겨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렇군요. 빠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그 연관해서 이제 쇼피파이 CEO가 한 이야기하셔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전체 뽑지 않겠다 이런 말을 인용하시기도 했었고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한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책에서 너무나 이제 그런 걸 잘 요약해 주셨는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최대한 외우거나 자기가 이해를 해서 동일한 과정에서 시험을 쳐서 그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서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쉽게
쉽게 상대적으로 사는 이런 게 이제 보통 성공 스토리였잖아요. 한국인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등용문이라고 했고 네. 지금까지 출세라고 하는 것이 선발의 과정을 굉장히 멋지게 거친 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획득한 걸로 인식했었는데 네. 이제는 선발이 아니라 각자가 본인의 어떤 업을 선언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축복이죠. 이유가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슬펐던 게 네. 환갑쯤 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 대학 시험 보는 꿈 꾼다고.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시험은 꼭 수학이야. 네, 저도 수학이에요. 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네.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의 공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그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그 정도인데 그날 또 배가 아팠다거나 운이 없었던 분들은 더 있죠. 회한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온전하거나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게 나와서 어떻게 본다면 축복인데 다만 문제는 그랬을 때 각자가 자기 업을 어떻게 찾을 거고 네. 그때의 본인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증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네. 이제 시작되는 거라 이제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재언으로서의 책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발만 다르더라도 네. 내가 궁리해 보거든요. 네. 근데 출발을 변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추종해요. 그러면 이제 답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왔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지 않을까 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인력을 줄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지금 AI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력 지원 부서들이 사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감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기업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일을 관리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 네.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아까 그 강의 가셨을 때 마지막 질문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그래서 어떤 업종이 없어지고 어떤 게 살아남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 맞죠? 미국에서 네. 조사가 있었는데 네.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뭐냐에 대한 그런 조사가 땅?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나왔냐면 네. 재미없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거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 뭐 레코드점, 네. 독서 대여 카페. 같은 것들, 네. 카페 이런 것들은 네. 창업이 너무 많대요. 영화평론가는 재미없어요. 네. 어렵죠. 영화 오래 갈 평론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어렵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무한대밖에 될 수 있는 건 어려우니까 네. 좀 라이센스가 있는 거. 거기서 예를 들었던 건 뭐였냐면 주류 도매업이었어요. 추리도매요. 그게 이제 네. 라이센스를 좀 한정한대요. 네. 세 번째가 재밌는데 네. 돈이 안 되는 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더니 돈이 잘 되는 거는 대기업이 온다고. 네, 네. 아, 네. 그래서 재미없고 네. 그다음에 경쟁이 좀 적으니까 네. 아무래도 어떤 인허가가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돈이 그렇게 안 되는 거 해야지 네. 개인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나머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완전히 역발상이네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왜냐면 너무 커지면 또 경쟁이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너무 슬픈 게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근근히 먹고 사면 슬프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네. 좋아하는 거 하자. 좋아하는 거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과정에서도 내 삶이 좀 채워지니까 좋아하는 일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데 나만 재밌으면 됩니다. 아. 모두가 재밌는 건 사실은 결과가 좋은 것이거나 아니면 탁월하게 좋으려면 정말 좋아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 들었었어요. 네. 누가 그러시는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노래 잘하시면 명창이라는 거죠. 근데 소리를 듣는 것만 잘하시는 분은 귀명창이래요. 이거 규명창이라고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로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업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네. 그냥 애호가일 뿐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귀명창이신데 네. 뭐 오래된 레코드를 다 모으시고 그걸 복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그걸로 출판을 하시면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꼭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호가 있다면 나름의 방식대로는 좀 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도 보입니다. 네. 재밌는 건 그때도 AI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또 그 책에서 또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는 동료와의 관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전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동료인데 그렇죠. 이제는 사람과 AI 사이가 동료가 되는 시대가 됐고 네. AI한테 사람들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을 나누어 준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시키면 네. 결국 일이 나한테 종결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네요. 내가 밭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휴먼 니들 룹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 네. 문제는 지금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결정을 다 하고 버튼까지 누르고 모든 것들의 단계마다 관여하면 나의 생리적인 한계 전체 일이 공정이 좌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잘 분리해 보면 네. 어떤 것들은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동료가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그만큼의 자율성이 갖게 되니까 내 일을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동료가 되는 것이 더 네. 이상 나의 일을 맡아주는 에이전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 이름도 에이전트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는 살아남고 에이전시는 사라진다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네. 같은 거니까요, 그게. 네. 지금까지는 그 일을 반드시 사람이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좀 번거로워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였는데 그 일을 이제 기계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이상 위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전체를 다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문화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한 챕터 자체를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문화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으로 시작하시는데,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오면, 외국 사람들 오면 뭔가 경복궁 보여줘야 될 것 같고, 63빌딩 가야 될 것 같고, 예전에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문화를 보러 온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봤던 교육이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멋진 거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전통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네.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상으로 경험해 본 다음에 오시는 걸로 더 진화한 거예요. 간접 경험에서 이제 직접 그렇죠.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 가봤던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인 경우에는 가면 들르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유가 그 나라에서 가장 봐야 될 거. 이유는 인생에 한 번 올 거기 때문에. 네. 저 그 얘기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파리 갔다 왔으면 보고 에펠탑. 왔지. 에펠탑 그다음에 루브르에 가서 모나리자만 막 뛰어다닌다고 열심히. 아, 네. 그 경우에는 이 생에 한 번 갈 거니까 네. 당연히 들러야 되는 곳이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미 보셨어요. 드라마로, 영화로.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내가 처음 해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네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체험해보고 싶으시니까 그만큼 일상에 대한 걸로 이제 더 많이 열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손님 오시면 다려야 되고 접대를. 근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늘 나오는 게 이제 부채춤, 오고무, 불고기, 갈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갔으니까 우리 삶을 좀 열어봅시다라는 거고요. 재밌는 건 또 그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작가분인데 프랑스에서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그랬더니 힙지로라고. 힙지로. 아, 을지로. 을지로 뒷골목. 네네네. 내가 볼 때는 네온 사인에 그다음에 또 전신주에 전기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네.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또 예쁜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멋진 곳이 있고 네. 한쪽에서 인쇄 막 하고 계시고 이게 거의 SF 영화에서 바라봤던 미래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이버펑크 코리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거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거꾸로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낯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SF 영화를 봤으니까 익숙한 거고 굉장히 한국다운 거라고 느끼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좀 다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왕십리 사는데 근처가 신당동이거든요. 요즘 또 엄청나게 많이 아니, 신당동에 요즘 외국인들 너무 많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힙지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이 책 받아가 저도 이제 사실은 몰랐던 사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달맞이 공원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 저는 달맞이 공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부산영화제면 제가 내려가는 부산 달맞이 꼭에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금호동이에요. 금호동이요. 거길 왜 저 몰라요. 왜? 거기가 야경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그 기억나거든요. 전 옛날 사람이니까 뭐 뉴욕이나 파리나 그쪽은 밤에 보면 굉장히 빛나 있는데 한국은 어둡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워낙 멋진 곳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남산 정도 생각했었고.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귀신같이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가 아닌 곳이에요. 그냥 동네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서 뷰가 예쁘다는 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지금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예. 그래서 댓글이 뭐였냐면 한국에 제대로 된 그런 스팟을 외국인들한테 배운다고 막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낯선 눈으로 바라봤을 때부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멋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재발견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또 느낌이 있을 수 우리는 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건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거 엄청 올라오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그냥 동네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돗자리 피고 있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곳이 굉장히 멋진 거라는 걸 해외 나가보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보시면 파리에 그 샌드강이 요만하잖아요. 그럼요. 한강은 엄청 정말 크고. 엄청 큰 규모고 네, 유량도 엄청나고. 그렇죠. 그리고 다리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조명도 예뻐졌고요. 무엇봐도 한강공원에서 뛰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는 뭐 저때 어느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그만큼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일몰 후에는 센트럴파크에서 못 뛰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천변에서 전부 다 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병이라고 네. 한번 여기서 새벽까지 있었던 분들은 가면 다시 또 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네, 그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자, 이런 한국적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가보고 싶어하고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브랜드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곳도 있고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한국 문화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인데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이제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쓰신 분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런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장 극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팬데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뭘 봤었냐 하면 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검색어, 표현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을 때를 네. 대략 오징어 게임 때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가 네. 헐리우드의 공장이 멈춰 있을 때였어요. 네. 이유가 아. 그때 거리두기도 있고 네, 파업도 당연히 하고. 파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제작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은 돌았어요. 이게 정보통신 기술, 뭐 RFID 이런 모든 것들 행정 처리 시스템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거리두기를 실행할 만큼의 인텔리전스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은 제작이 다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훌륭한 작품이었고 두 번째는 경쟁 작품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그 충격이 사실은 한국의 저력이랑 외국의 제작 시스템이 결합된 거죠. 사실 한국에서 그런 작품이 제작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무한 경쟁에. 네. 그다음에 그만큼의 표현에 대한 것들도 좀 거칠었단 말이에요. 세련되게 거칠었죠. 그러니까 그게 딱 터지면서 전무후무하게 흥행이 네네. 된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팬들이 한국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팬덤들이 더 확장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와보고 싶으세요. 왜냐면 드라마의 특징이 실제 리얼 월드를 그대로 사상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네. 포장마차, 네. 뭐 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불꽃놀이 같은 것들을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왔더니 정말로 훌륭한 나라인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느는 것도 있지만 예전엔 그룹 투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디비주얼 단독으로. 투어리스트가 된 네. 거예요. 그다음에 체류 기간이 늘었어요. 네. 옛날에 뭐 5일에서 막 9일로 이러면서 재방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용성 경험치들이 본인의 경험으로서 간증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해 버렸고요. 흥미로운 건 오신 분들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체험 후에 물건을 사가세요. 양반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지금은 올리브영에 가셔가지고 네. 화장품 엄청나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요즘 패션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의 패션들이 지금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저도 이제 비교적 오래 일을 했으니까 네. 한국의 소비재가 이렇게 각광받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정도의 화장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패션, F&B의 음식들, 네네. 그 다음에 화장품은 훨씬 더 많이 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는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중구장대형 사업에 네. 볼륨이 중요하고 마진은 좀 박한 거였다면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선망의 산업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관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머무르시면서 구입하시고 여기서 따르는 소비를 하신 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마치 꿀벌 같은 천병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선물 같은 게 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소비재가 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희망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인 처음 거죠. 보는 겁니다. 네. 예. 자,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책에 부정적인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예보라는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부정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시대 예보라는 책을 보면 일단 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난 언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책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 경량 문명을 굉장히 따뜻한 문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이 꿈을 이루기 쉬운 그런 문명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부분을 안 쓰신 것은 이것은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저술 계획이 있다거나. 부정적인 얘기인데 네.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길을 꺾어놓고 싶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의 네. 그것보다 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네. 표현까지 부정적이면 읽으시다가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무게감 때문에 삶에 너무나 큰 짐을 드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저의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형태의 책들은 다 네, 네. 평서문으로 쓰거든요. 근데 저는 존댓말. 평서문에 네. 존대어를 어미로 쓰는 방식을 선택해요. 이유가 내용이 너무나 현실 얘기인데 현실 얘기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누가 모르느냐. 그렇지. 근데 마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쿠션을 까는 거군요. 예,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마주하는 현실의 관찰도 그야말로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전달까지 그러면 좀 곤란해가지고 네. 전 죄송하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네. 출판사나 편집자들한테. 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표현이. 똑같은 게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한테 예전보다 더 가벼운 출발이 허락됐다면 저는 이걸 기회로 바라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떤 얘기였냐면 네. 입시에 실패했구나. 네. 그럼 다음 생에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내가 뭐 3수건 4수건 계속해서 할 거예요. 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근데 그 투지하고 용기는 굉장히 높이 사지만 거꾸로 다른 길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실 그럼요. 분들에도 불구하고 네. 괜히 에너지를 여기다 쓰셔가지고 거기서의 성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착순 3명, 그 다음에 이번에 성공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아니면 다음번에 이런 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다 목적지가 다른데, 네. 왜 같이 경주할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갖고 있어서, 네. 가능한 한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세 권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고 경량 문명을 결국 뭐 누가 완수하느냐 핵개인이 하겠죠. 네. 근데 핵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전에는 이제 좋은 직장 같은 데를 노력해서 들어가서 조직에서 주는 일을 평생 하고 네. 약간 장인 정신, 네. 그다음 묵묵히 하다 보면 승진으로 보상이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량 문명에서 그것이 완전히 다르고 네. 어떻게 본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힘이 점점 약화되고. 네. 개인은 상대적으로 힘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자기가 무엇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누구와 할지까지 다 결정을 해서 네.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핵개인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책에서 바라보는 핵개인, 이상적인 핵개인이 너무 커트라인이 높은 게 아닐까?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상하게 말한다면 니체의 위버맨 씨 같은 네. 초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따르면 경량문명을 할 때 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평생 배우는 사람. 배움의 목적 자체가 계속 바뀌는데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개인으로 나와 누구나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스스로를 만드는 사람 네. 거기다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단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아구구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건 핵개인이라는 책을 쓸 때 네. 떠올린 분 중에 한 분이 평론가님이셨어요. 무슨 말씀? 네. 이유가 본인 브랜드로 살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조직에 계셨지만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아, 그 이끌어내기 성질이 위해서 더러워서 그래요. 아 그거예요. 네. 누구나 그만두고 싶어요. 뭐 그만두는 거지. 네. 그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일가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론가님 같은 분들인데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나는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이렇게 명철하게 사고하거나 글을 쓰는 게 좀 서투르고 그다음에 그만큼 용기 있게 오랫동안 하기 힘들어요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본인의 본진을 아직 못 찾으셨거나 아, 네.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본인이 좋아하는 데를 가시면 네. 말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냥- 거기를 예, 못 네. 찾으신 거예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일단 그거는 쉽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예 그 방식은 선호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셨거나 제일 나쁜 건 그거 안 돼. 네네네. 그러니까 부장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네. 해봤어 내가. 그거 안 라떼가 돼. 이게 최악이 라떼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네. 그때 안 될 건데 지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당신은 안 됐지만 난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걱정하시는 겸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좀 질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겠죠. 함께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주저앉히는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가 놓인 곳이 본인의 장이라면 말려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작하셔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네. 실제로 뵀는데요. 한결같이 본인의 업 얘기하실 땐 눈이 초롱초롱해지세요. 아.
그리고 거기에 네. 손익을 안 따지세요. 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그냥 좋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보란 감독 같은 경우에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하시는 네. 선생님 같은 경우인데 한강 대교 밑에서 춤췄대요.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다리 밑에서 근데 그때 너무 즐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눈빛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지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본인의 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옛날에는 그거는 생계가 안 돼 그러셨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애호가들한테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드려도 충분히 본인이 먹고 살 만큼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책에 좀 넣었거든요. 네. 19세 청년인데 혼자 만든 음악으로 그냥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네. 네, 스포티파이하고 네. 그다음에 애플 뮤직에 그냥 올렸는데 거의 저작권 수입이 막 10,000불이 넘게 나온 거예요. 네.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보면 전부 다 해외예요. 그래서 여기에 갇힌 작은 시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깊게 고민한 다음에 전 세계로 뿌리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소희 씨 사례도 얘기하셨고, 송소희 씨 제가 삼고초려에서 인터뷰했죠. 데이빗 보이도 또 얘기하셨어요. 네, 자기다움에 대한 문제인데 네. 보통은 누군가를 추종하면서 네. 그를 전수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쪽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어떤 질문을 제가 약간 살짝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는 질문도 드리고 또 궁금한 거 몰라서 너무 좀 멍청한 질문도 했는데 너무 많이 배우는 그런 사실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건 잘해요. 네. 다 읽고 심지어 너무 재밌는 책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본다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영화 쪽의 채널이기도 하고 제가 또 영화 평론가기도 하고 여기도 영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쓰신 내용에 부합해서 사례로 드는 영화 말고 본인이 보셨던 영화 중에 네. 내 인생 영화? 뭐 너무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뭐 어떤 영화 좋아하실까요? 저는 네. 예전에 봤던 것들도 기억하지만 최근에 봤던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남는 것 같아요. 뭐 보셨어요? 근데 저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자마자 이 감독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를 깨우고 배려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전에 썼던 책에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네네. 꼽았거든요. 네. 이 책에도 썼고 네. 그분들은 시대 정신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최근 세대까지 포괄해가지고 배려한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읽어낸 분들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 영화는 다 좋아해요. 네. 스콜세지 영화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분이 만들었던 모든 영화를 몇 번이고 드니로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던 영화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네.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 최근에 그 파치노 드니로가 함께 젊은 역할을 해서 가지고 AI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아이리시맨. 아이리시맨도 너무 네. 좋았고요. 네. 그야말로 그 시대를 넘어서 늘 클래식. 본인의 네. 입장과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갔던 그의 수많았던 동료들과 네네네. 나이가 드실 때까지도 글쎄 말이에요. 창작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열정에 아까 딱 그 네. 말씀하셨던 딱 도반이에요. 그분들끼리 또.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영자랄 줄 알았어. 포스가 있잖아. 역시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 웨스 앤더슨 감독님은 네. 자기 다음의 표상으로 저는 뽑습니다. 네. 네. 그냥 인장이 찍혀 있어가지고 진짜 핵개인이에요. 예, 맞아요. 그분은 네. 철학도 핵개인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자기가 브랜드가 된다는 건 네. 그 안에 자기의 핑거프린트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바로 그분이다. 네. 라는 분들은 AI가 오건 네. 새로운 로봇이 오건 뭐든지 본인을 남게 될 것 같아요. 파이아키아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 좀 약간 진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또 네. 파이아키아 채널 보시면 네. 저희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재미로 저희는 정말 열정 하나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재미나 성취감으로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아마추어틱하지 않나요? 이미 네. 자기 다음에 끝까지 오르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로 가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네. 이 정도로 세밀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장르 자체가 네. 일단 영화와 문학으로 계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탐미가 늘고 있어요. 해외에서. 근데 그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라서 AI 도움과 함께 네. 글로벌을 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지금 막,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덕담이면 덕담 또 이렇게 또 사실은 저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제 잘하시고 이제 통찰력 있으시고 너무 잘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아니 그렇게 너무 하게 감사합니다. 돼 있어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을 예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엔트로피가 낮아요. 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혹시라도 이 책의 다음 권이 혹시라도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작이 있다거나 하시면 청해서 또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던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